미리 보는 카타르 월드컵 또 중요한 부분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조별 예선 경기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과 같은 조에 H조가 편성이 되어 있고 우루과이 첫 경기, 가나 두 번째, 포르투갈 마지막 경기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붙어볼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조 편성 당시에는 좀 해볼 만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우루과이가 좀 세대 교체가 좀 덜 됐다는 평가도 있었고 가나도 예전에 비해서 한창 좋았던 시기에 비하면 좀 내려왔다는 평가도 있었고 뭐 포르투갈전이 좀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하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조 편성이 끝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그렇게 보고 나니까 우루과이, 가나의 전력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경기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은 조금 비관적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훨씬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루과이가 첫 경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루과이 상황은 좀 어떤가요? 우루과이가 지금 신구 조화를 좀 꾀하고 있는데 뭐 축구 팬들이 잘 아는 뭐 레알 마드리드의 페데리코 발베르데 선수, 뭐 토트넘의 또 벤탄쿠르, 손흥민 선수의 동료죠. 저 모른다고 막 이름 잘 모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발음이 부정확할 수는 있는데 뭐 팩트랑 다르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루과이는 신구 조화를 이뤄냈습니까? 뭐 비교적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루이스 수아레즈 선수, 수아레즈 선수, 다윈 누네즈, 리버풀의 누네즈 선수랑 투톱을 이룰 것 같고요. 또 중앙에 아까 말씀드렸던 발베르데, 벤탄쿠르 있고 또 수비에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히메네즈, 또 이제 고딘 선수도 있고. 조직력이 그럼 막강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우루과이 축구 강국이기도 한데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지면서 만만치 않은 굉장히 좀 대비를 잘해야 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나 지금 선수들은 좀 어떻습니까? 가장 아스날의 토마스 파티 선수 가장 유명할 것 같은 선수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 귀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기화. 네, 귀화. 조별 추첨 이후에 이제 가나 축구협회가 적극적으로 귀화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뭐 스페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나키 윌리엄스라든지 또 살리수 선수라든지 잉글랜드에 좀 대거 합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변수는 이 귀화 선수들하고 기존의 가나 대표팀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얼마나 좀 조화롭게 이 팀 케미스트리를 맞춰가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외국 발음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뭐 아프네. 포르투갈은 호날두 선수가 최고 아닙니까? 호날두 선수가 이제 정점에서 내려왔던 평가가 있고 호날두 선수가 이제 한번 상암에서 노쇼를 일으킨 적이 있잖아요. 노쇼 사태를. 그래서 혹시 이번에는 나올까 말까 여기에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요. 네. 포르투갈이 만약 우루과이와 가나전을 2승을 챙긴다. 그러면 3차전에 혹시라도 조금 이제 부담을 빼고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도 있죠. 한국도 경기력이 좀 올라온다면 좀 비기는 요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사실은 우루과이 가나전을 잘 치르고 났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의 승리 가능성은 어떻게 점쳐집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승리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이제 어렵잖아요. 우루과이가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남미 축구에 좀 약한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였어서 우루과이도 뭐 완벽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허점을 잘 노리고 우리의 좀 약점을 좀 최대한 감추면서 돌입하면 승산이 없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 우루과이전 이 90분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대한민국 대표팀 어떤 전술을 좀 구사했을 때 경기 기량이 좀 올라올까? 저도 이제 안방의 시청자로서 한 말씀 드리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러시아 월드컵이나 또 브라질 월드컵에 비해서 위상이 정말 세계적인 선수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 선수들도 손흥민 선수에게 좀 공격 작업을 많이 맡기고 의존도가 높아지긴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상대 팀들도 사실 손흥민 선수한테 굉장히 좀 마크를 붙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뭐 공격의 황의조 선수라든지 황희찬이라든지 황인범, 이재성 이런 선수들한테 조금 기회가 갈 가능성, 여지는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손흥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또 공격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또 세트 플레이 득점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어요. 월드컵에서 김민재, 뭐 김영권 선수가 뭐 월드컵이나 아시안컵에서 뭐 헤딩이나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골을 넣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활용하는 뭐 코너킥이나 뭐 프리킥 상황에서의 세트 플레이 전술, 위기적인 조직력 이런 걸 또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조별리그 16강 진출 여부를 떠나서 어떤 전술을 펼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방금? 또 하세요. 아 다시요? 네네. 짧게 요약하면 손흥민 이외의 공격 대안도 찾아야 한다. 세트 플레이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세 번째, 김진수 그리고 뭐 김태환 선수 이런 윙백의 공격 참여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뭐 이 세 가지에서 아마 공격이나 수비 작업 이런 게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16강에 가려고 하면 뭐 최상의 시나리오? 일단은 1차전 우루과이전을 지지 않아야겠죠. 최소한 승점 1점을 확보를 하고 가나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 가나를 이기지 못하면 16강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지는 상황에 이를 거고 포르투갈전은 포르투갈이 우루과이와 가나를 넉넉하게 이긴 상태에서 우리와의 경기를 조금 부담감을 빼고 나온다면 승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한 1승 2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카타르 월드컵 조별 리그 분석 또 저희들이 생각도 짚어봤는데요.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좀 보셔도 또 중계의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로 한마디 하시죠. 월드컵 중계는 KBS. Make 'e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Make 'e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